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단원 자체의 그 제목을 보면 그 제목이 2차 함수 이거와 2차 방정식이다 요건데 이 둘이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fx를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뭐 a는 0이 아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둘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x축과 만난다. 이 얘기는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거든요. 그럼 얘가 x축이랑 만난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단순히 0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들은 방정식에서는 실근도 있고요. 허근도 있잖아요. 그 방정식에 그냥 단순히 근이라고 한다면 실근, 허근이 같이 있는데 그럼 x축과 만나는 그 x값들을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은 관계로 생각하려면 여기가 조건을 만족하는 실근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2차 함수와 또 다른 함수 그 또 다른 함수가 1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2차 함수 또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가 서로 같더라. fx랑 gx가 같다. 이것을 함수로 본다면 얘는 두 함수가 만난다라는 거죠.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 그러한 x값들을 우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마찬가지로 fx = gx 이항시키면 fx-gx = 0의 실근을 말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잖아.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그러면 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실근이 하나인 거잖아. 그럼 실근이 하나면 얘는 뭐인 거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함수에서는 만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은 서로 같은 이런 상호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 관계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오늘 단원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상황 파악은 되죠. 그럼 결국 이제 실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겠다? 함수에서는 만나는 교점의 x값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야. 주어진 것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관점에서는 만나는 교점의 x값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10-1번 문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요거를 지우지 않고 그냥 10-1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 세 개의 포물선이 있대요. 그냥 각각의 포물선을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일까요?
f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그 포물선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랑 같다. 이런 식으로 gx라는 포물선이 있고 그 포물선이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다. 마지막으로 hx가 있다. 그 hx가 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 자, 이와 같은 세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다음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1번 세 포물선이 모두 x축이랑 만난다. 1번은 모두 x축과 만난다죠.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x축과 만난다를 방정식으로 본다면 주어진 방정식이 0이 되는 그러한 실근이 존재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각각 x축과 만나려면 첫 번째 요 fx가 이꼴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이거의 실근이 존재하려면 주어진 식의 짝수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이니까 4분의 t1이라고 할게요. 그럼 짝수 판별식 절반제곱 마이너스 ac 그 값이 실근이 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네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의 판별식 4분의 d2도 그것도 a제곱 플러스 3a가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 이 값도 구해주면은 절반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소직선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그럼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였죠. 주어진 이 식은 a로 묶어주면 a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해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3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식, 그 세 번째 식을 풀어버리면 a의 범위가 1에서 a 범위가 3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주어진 식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은 모두는 부등식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다? 부등식에서 전부 다 만족하는 각각의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색칠한 부분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아하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모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의 공통 부분을 언급했던 거였어요. 아, 자 소리는 꺼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소리는 뭐 따로 이렇게 설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마이크 말고 그 채팅창 통해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만난다. 1번은 모두였는데 2번은 적어도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 적어도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속하는 영역이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부등식의 영역과 관련된 이러한 그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 헷갈리신 분들은 각각을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색깔 펜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구하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말과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이론적인 부분은 지우고 얘기를 쭉 다시 해보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2번이고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그려진 f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3. 자, 이게 y는 fx래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를 추정할 수는 있죠. 그쵸?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할 때 이 그래프를 봤더니 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값을 실근이라고 했어. 방정식에서는. 그럼 이것은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2차 함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를 만약에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을 실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주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일단 함수식은 세울 수는 있는데 세울 수는 있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값만 한번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1번 fx 이꼴 1에 그러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그럼 f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우리가 방정식에서 fx 이꼴 gx랑 같다. 이거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서는 어떻게 본다고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의 두 함수의 교점의 x값과 똑같다. 이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였었죠. 그래서 fx 이꼴 1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y는 fx라는 곡선과 y는 1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프 y는 1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1 x축에 평행한 이 그래프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x값들을 실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x값들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놓겠다. 이게 요 문제였어요. 첫 번째를 해석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알파랑 베타를 더하시오. 물론 2가 밑골 1이다라고 놓고 수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는다. 그것은 두 근의 정가운데 값에 대해 대칭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둘의 평균값인 1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1과 만나는 알파랑 베타 역시 이 둘의 정가운데 값은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1이란 얘기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알파는요 요 1에서 k를 뺀 값이면 베타는 1에서 k를 더한 값이야. 1 빼기 k와
1 더하기 K를 더하면 2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죠? 평균이 1이다. 아니면 1 빼기 K, 1 더하기 K. 어쨌든 대칭성을 이용해서 2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냥 함수 자체만 보고 문제를 풀었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fx 더하기 2가 걔가 0이 되는 이러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fx가 다음과 같으면 뭐 f5를 구하고 싶으면 x에 5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그와 같이 fx 더하기 2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x 더하기 2를 집어넣은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근계수로 문제를 푸는 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역시 이것도 요 함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프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값들을 말하는데, 근데 fx를 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가 함수값이 0이니까 fx는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함수야. 그 얘기는 이 값을 세모라고 한다면 이 세모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세모가 3이 되면 그때 함수값 0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f-1이 0이니까. 근데 얘는 x값이 근이거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근은 x값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x값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1인 x는 마이너스 3이겠죠. 또 x 더하기 2가 3이 되는 x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근은 마3과 1인 거고,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2, 두 개의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네요. 자, 함수 fx를 몰라도 그 함수를 수식으로 풀지 못해도 그래프만 보고 각각 1번과 2번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적 해석으로부터 문제를 해결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가 방정식과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뭐 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는 10-3번인데요. 10-3번.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fx고요. gx가 이러한 직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fx = gx라는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이 둘이 서로 같아지는, 즉 fx에서 gx를 뺀 값이 0이 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겠죠. 둘은 만나지 않잖아요. 둘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였다? 실근이 없다였어. 그러면 다음과 같은 함수의 관계가 있으면 안 만나는 거야. 그것은 실근이 없는 거야.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다음과 같다면, 그러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fx에서 gx를 뺀 값이 0이 되는 방정식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 그 얘기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인 거다. 이것은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에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실근이 두 개인 거죠. 그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방정식의 그러한 상황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봤던 거고요. 관련된 문제가 10-3번 문제죠. 3번 문제. 주어진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4x,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어떤 문제에서 포물선이라는 말이 보이면 네, 잠깐 학생이 나갔네요. 자, 네, 자, 포물선이라는 말이 보이면 그 포물선은 2차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포물선은 2차 함수인데 그 포물선과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즉 이 함수와 직선 y는 mx-9가 1번 교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점이 없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얘를 가지고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생각은 방정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9인데요. 그러면 mx-9라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이항시키겠다. 그럼 얘를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m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걔를 만족하는 1번 문제가 교점이 없대요. 교점이 없다. 그럼 교점이 없다는 것은 함수적 관점 또는 방정식의 관점, 그래, 방정식의 관점으로 가면 교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점이 없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다. 그래서 얘의 판별식 4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조건 만족하는 m의 범위 구하면 그냥 마이너스 10에서 2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함수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함수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y는 x제곱 빼기 4x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어떤 상황인 거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0과 4를 x축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0과 4에서 x축과 만나는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이 함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직선을 생각할 때는 항상 정점을 파악하는 거야. 그럼 얘는 m이 어떤 값이든 관계없이 항상 0, 마이너스 9를 지나는 직선이죠.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어서 y는 m 곱하기 x-a 더하기 b가 있다면 이것은 m과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럼 얘는 m이랑 관계없이 항상 0, 마이너스 9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0, 마이너스 9가 대략 한 이 정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1번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은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이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2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사이에 기울기가 존재하면은 만나지 않는 거다라는 정답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오늘은 그래프를 많이 그리진 않을 거야. 기하학적 관점에서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무엇이다? 그냥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근이 없는 것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요거였죠. 야, 그러면 끝났다. 2번 문제 뭐라고 돼 있죠?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교점이 한 개다란 얘기는요. 그 얘기는 결국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접한다. 접한다는 것은 방정식으로 본다면 중근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판별식이 0인 것이다. 완전 제곱의 식으로 표현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점이 두 개란 얘기를 방정식으로 본다면 결국 어떤 결론까지 가는 거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의 결론까지 가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의 관계로 문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4번도 그럼 그런 식으로 방정식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10-4번 다음 두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인데 그러면 10-4번을 일단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번 수식적으로만 해결을 해보자. 수식적으로만. 첫 번째 포물선을 fx라고 할까요? x제곱. 두 번째 포물선을 gx라고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그런데 이 둘의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이니까 그러면 접선, 직선인 거잖아. 그럼 그 공통접선을 hx라고 하고 그 hx를 직선이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접한다. 이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방정식에서 본다면 접한다는 것은 실근이 하나다랑 같은 얘기죠. 접한다는 결국 실근이 한 개인 거다. 그 얘기는 실근이 하나다.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의 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판별식은 0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언어적 표현을 바꾸면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럼 결국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변을 0으로 만든 2차 방정식 해설을 말하는 거니까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서로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얘기는 x제곱이 mx 더하기 n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은 0인 거고 그럼 그거의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m제곱 마이너스 4n은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gx랑 hx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mx 플러스 n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더하기겠죠? 이항시켰으니까 x 더하기 8 마이너스 n이 0인 거고 그럼 이거의 판별식도 그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m과 n을 구해버리면 m은 2가 나오고요. n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2x-1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수식으로 푼다면 그냥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본 거야. 그런데 사실은 복잡한 문제일수록 너희들은 수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한번 주어진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림으로 그려서 좌표 평면이 있는데 하나는 y는 x제곱이죠.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고요. 또 하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은 걔를 완전제곱의 꼴로 고치면 x-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럼 이것은 2,4를 꼭지점으로 하는, 근데 그 2,4는 마침 또 이 함수가 2,4를 지나거든. 그러면 대략 하나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그냥 2,4.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또 다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두 함수가 있어서 이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그러한 직선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직선은 이런 직선일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던 게 문제거든.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이 함수랑 이 함수가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요. x제곱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면 두 함수는 폭이 똑같습니다. 함수의 폭이 똑같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해서 함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얘의 꼭지점과 얘의 꼭지점을 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두 꼭지점을 이어준 그 선분과 서로 접하는 이 선분은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겠느냐. 그럼 서로 기울기가 같으니까 요거 기울기 0,0과 2,4를 지른다. 기울기 2잖아요. 그럼 요 아래 것도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을 y는 2x 더하기 k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렸더니. 그럼 일단은 m은 구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얘랑 x제곱을 가지고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을 이용해버리면 k는 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원래라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흰색으로 주어진 요 방법, 이것은 그냥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방정식으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봤던 거고요. 하지만 함수 단원이니까 우린 그것을 함수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수적 관점에서 실제 그래프를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더니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바꿔서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방정식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도록 조금 더 생각의 시야를 넓혀줄 필요는 있어요. 약간 더 생각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10-5번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 대한 얘기. 자, 그 중에서 절대값이랑 관련된 함수 파트는요, 수학 하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수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어떤 함수냐면 y는 fx라는 이 함수에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아둘 필요는 있거든요. y는 절대값 fx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자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과를 얘기하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fx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희미하게 그리고 진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희미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x축 아래 부분을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 이 얘기죠. y는 fx의 그래프를 희미하게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것 이게 절대값 fx의 그래프예요. 절대값 fx의 그래프야.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첫 번째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절대값 fx는 fx니까 y는 fx를 그리면 되네요. 하지만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다면 즉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의 부호가 음수라면 절대값 없애버리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x축 아랫부분이라고 하는 게 즉 fx가 음수가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fx가 음수가 될 때는 그 f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즉 위쪽으로 올린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되더라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한다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는 이 fx의 그래프를 희미하게 그린 다음에 아래 거를 꺾어 올리니까 아랫부분 꺾어 올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값 fx의 그래프였다. 요 얘기인 거죠. 요 얘기죠. 자, 문제는 그러하지만 10-5번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a 자, 이 방정식이 a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근은 뭐랑 같다고요? 함수로 본다면 함수가 만나는 교점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인 거죠.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에서는 만나는 교점의 그러한 x값의 개수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럼 결국 함수의 그래프로 이거를 해석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를 풀 때 전체적인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일부만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요. 함수적 관점에서는 절대값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적 관점에서 간다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1 이렇게 바꾸자 이거죠. 절대값만 좌변으로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라.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 개수니까. 그럼 좌변의 그래프는 얘는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 요 그래프를 희미하게 그린 다음에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걔를 꺾어 올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이때가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가 x가 0일 때니까 0 집어넣어주면 1 나오네요. 여기가 0,1이다. 됐죠? 1 마이너스 1. 그럼 그거랑 y는 a 더하기 1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그럼 a 더하기 1이 1보다 크면 교점 개수가 2개다. a 더하기 1이 1이면 a 더하기 1이 1이란 얘기는 a는 0이란 얘기죠. 그러면 교점 개수는 3개다. a 더하기 1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교점 개수는 4개, a 더하기 1이 0이면 2개, a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면 교점 개수는 없다. 그럼 그렇게 해서 a값 범위에 따른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 방정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없는 함수로 바꿔서 그 식으로 바꿔서 방정식을 풀어버려야 되는 거죠.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실근의 개수는 함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함수의 교점의 x값의 개수와 같은 거였다. 그래서 얘를 두 함수로 쪼갠 그 함수의 교점의 개수들을 a값에 따른 개수를 구해봤던 거죠. 자, 오늘 나가는 문제의 유형이 두 가지의 그러한 주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지금 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근의 분리라고 하는 근의 분리.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중요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되게 자세하게 앞으로 절대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 근의 분리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건데요. 자, 근의 분리는 우리 머리를 좀 더 맑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시작을 할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요 부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요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세하게.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그 함수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특정 어떤 식이 있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는 식. 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자. 일반적인 상황. 자, 그 상황에서 그 값이 이꼴 0이 되는 그러한 실근을 생각해보자 이거지. 실근.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실근의 개수라든가 실근의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실근의 위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x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특정한 x값보다 실근이 어떠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겠다. 그것이 근의 분리인데 이 근의 분리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근의 분리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실근에 대한 얘기니까 Y축이 중요하진 않아요. X축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을 고려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린 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데 그래프를 그린 후 특정값, 그러니까 특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실근의 위치가 어떠한 특정한 x값을 기준으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건데 그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그 근들이 같은 쪽에 있다면 특정값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근이죠. 실근이 같은 쪽에 있다면 그때는 조건이 3개 필요합니다. 조건 3개는요. 함, 판, 대 이거요. 함판대. 함은 함수값, 판은 판별식, 대는 대칭축의 위치 이렇게 됩니다. 특정값 기준으로 근이 같은 쪽에 있을 때는 조건 3개, 이 조건 3개도 같이 외우세요. 3개 조건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인 거고요. 특정값 기준으로 근이, 실근이 서로 다른 쪽에 있다면 그때는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그 한 개의 조건은 함수값만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근의 분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시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시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a는 0보다 큰 이 상황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1번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크다. 보통 우리가 어떤 값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x축에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말하고 우린 그것을 실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는 근이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p와의 값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근은 실근인 거야. 허근은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이 p라는 값을 기준으로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특정한 값, 특정 값은 얘는 p겠죠. 그럼 p를 기준으로 그러한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니까 무엇과 관련된 문제다?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죠? 근의 분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여기서 그리는 그래프는 무엇이다? Y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이것은 X축을 고려한 그래프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특정값 P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P보다 작고 P보다 큰 근을 갖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것은 뭐냐면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근이 서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두 번째 케이스인 거잖아요. 특정값 기준으로 근이 서로 다른 쪽에 있는 거라고. P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쪽에 근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하나의 조건만 생각하면 되고 그 하나의 조건은 함수값이었거든.
그럼 그 함수값은 뭐겠어요? 특정한 이 값에 대한 함수값을 말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조건은 이게 fx로 본다면 아하 p를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그럼 얘가 얘를 만족하는 것을 수식으로 세운 거야. 간단하죠? 자, 계속 예시문을 해볼게요. 2번. 한근은 p보다 작고 한근은 q보다 크다. 그러니까 한근은 p보다 작고 한근은 q보다 크다. 자, 물론 그 상황을 p보다는 q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특정한 값들을 기준으로 한 근들의 위치에 대한 판단이니까 근의 분리인 거죠. 최소한 근의 분리 문제는 이것이 근의 분리입니다. 이거를 먼저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럼 근의 분리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걔는 특정한 값들을 기준으로 한 실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 문제구나. 근의 분리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p보다는 q가 더 큰 상황. 그럼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한다면 한근은 p보다 작아야 돼요. 한근은 q보다 커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특정 값을 기준으로 근이 서로 다른 쪽에 있는 거죠. 특정 값 기준으로 근이 다른 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된다? 함수값만 생각하면 된다. 함수값은 특정한 값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였다? p를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작았네요. 그리고 q를 집어넣을 때의 함수값도 0보다 작았죠?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계속 세 번째 한근은 p, q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q보다 크다. 한근은 PQ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Q보다 크다. 자, 역시 근의 분리죠. 그래서 X축 그리고 P, Q를 생각했을 때 한 근은 P랑 Q 사이에 있고요. 다른 근은 Q보다 크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는 이 특정 값을 기준으로는 근이 서로 같은 쪽에 있죠. 둘 다 오른쪽. 얘는 특정 값 기준으로 근이 다른 쪽에 있죠. 그럼 이 둘이 같이 나오면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조건 한 개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더 우세한 거야. 그 말은 무슨 이냐면 얘는 특정 값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고 얘는 특정 값 기준으로 다른 쪽에 있으면 그때는 함수값만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조건은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죠? p를 집어넣은 값은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q를 집어넣은 값은 음수가 됩니다. 라는 조건 하나만 생각해주면 된다. 함수값만 생각해라. 이거였어요. 두 상황이 같이 있으면 함수값만 생각해라. 하나만 더 예시문을 들어볼게요. 네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역시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근의 분리고 근의 분리는 그래프를 그린 후 생각하자. 그러면 X축 이렇게 있는데 특정 값 P를 기준으로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2차 함수가 모두 P보다 큰 실근을 가지려면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특정한 P라는 값을 기준으로 두 근이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특정 값 기준으로 근이 같은 쪽에 있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조건 3개를 써야 돼요. 그 3개의 조건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입니다. 함판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림 봤더니 함수값은 특정값 대입한 함수값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p를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두 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 근은 실근인 거야. 그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실근인 거죠. 서로 다른 이란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서로 다른 그냥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축. 2차식의 대칭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차 함수의 대칭축이고요. 그러니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 특정 값보다 더 크지 않느냐. 대칭축이 p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부등식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근의 분리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있어요. 지금 나는 이론에 내가 갖다 놓은 그 상황에 순차적으로 1, 2, 3, 4 4가지의 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서 빈칸 그런 식으로 나머지 5번, 6번, 7번도 스스로 채워보시고 아래에 있는 그 정답과 맞는지를 비교해보면 될 거야. 자, 근의 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학상이 항상 기본 베이스예요. 수학상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수학하를 되게 쉽게 하고요. 수학 1, 수학 2를 되게 쉽게 합니다. 근데 수학상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 수학 1을 하는데 계속 헤매요. 그거 왜 헤매는 거냐면 수학 1 문제를 푸는데 지수 문제를 푸는데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데 걔를 치환해버리니까 2차식이 되는 거야. 그게 어떤 문제로 나와요? 치환했더니 근의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근의 분리를 제대로 모르면 계속 풀다가 막힌다고. 그래서 이 근의 분리는 상당수 킬러 문제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명확하게 잘 모르는 파트야. 명확하게. 근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준 거야. 명확하게. 정말 잘 이해가 되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하나만 건져도 다른 거 다 소용없어.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요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 그냥 성공한 거예요. 정말로 성공한 거야. 요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오늘은 정말 대성공을 하는 거야. 인생의 수학을 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크나큰 선물을 받아간 거야. 즉 오늘은 선생님한테 지금 큰 선물 하나 받아간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0-6번 10-6번 문제 가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봤더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 이꼴 빵이다.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래요. 1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의 분리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실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 문제였어요. 얘는 특정 값 1이죠. 1을 기준으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의 분리에 대한 게 맞구나. 그럼 근의 분리라는 걸 알았으면 반드시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라 라고 했었고요. 그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였죠. 그럼 X축을 기준으로 1이 있는데 두 근이 둘 다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 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자, 이때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라고요? 특정값 기준으로 두 근이 같은 쪽에 있으니까 조건이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3개의 조건은 첫 번째, 특정값 기준으로 두 근이 같은 쪽에 있으면 조건이 3개 필요한 거잖아. 3개. 다른 쪽에 있을 때가 조건이 하나인 거고. 그러면 조건 3개가 필요한 거야. 3이라고 쓴 거네요. 그쵸? 네, 1로 봤어. 네, 노안인가 봐. 자, 그 조건이 3개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 3개의 조건은, 첫 번째, 함. 두 번째, 판. 세 번째, 배. 이거였다. 그래서 함은 뭐였다?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다. 1을 집어넣어주면 1-2m 더하기 3m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3m이 걔가 두 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세 번째,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고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완전 제곱꼴로 고칠 때 대칭축 m인 거 바로 파악되잖아요. 그 대칭축 m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m의 범위를 구하면, 헷갈리신 분들은 각각을 서로 다른 색깔 펜으로, 그쵸? 이거를 뭐 흰색, 뭐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색깔 펜으로 수직선의 부등식 영역을 나타내주면 m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제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X축 1 작다 이거니까 이것처럼 수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 함 1 집어넣은 값 양수다. 두 번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세 번째 대칭축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개를 역시 연립해서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되겠죠? 반면에 세 번째 문제,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크다. 그냥 알파라고 할까요? 한근은 1보다 크고 다른 근은 1보다 작다. 베타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걔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큰 근 하나, 작은 근 하나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란 얘기는 특정값 기준으로 근이 다른 쪽에 있으니까 근이 다른 쪽에 있으면 그때는 함수값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였죠. 1 대입한 값 0보다 작다. 이거였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한다고. 정말 어려워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크나큰 선물을 하나 지금 준 거라고. 크나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크나큰 선물 하나 준 거야. 가볼까요? 다시 10-7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m 1 x 플러스 m 1이 빵. 자,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하래요. 1번, 한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대요.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역시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한 실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근의 분리. 그럼 이 근의 분리에 의해서 한 근은 -1과 1 사이, 다른 근은 1보다 큰 그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한 거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조건이 하나만 필요한 거라고. 왜? 얘를 기준으로는 근이 같은 쪽이니까 조건 3개. 얘를 기준으로는 서로 다른 쪽에 근이 있으니까 조건 하나. 근데 그 둘이 같이 짬뽕돼 있으면 하나의 조건만 생각해라. 그러면 그 하나의 조건은 함수값이었죠. 그러니까 특정 값을 집어넣을 때의 함수값. -1을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1을 집어넣을 때의 함수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얘를 만족시키는 m의 범위를 구한 게 1번 정답이죠. 그러면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문제,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럼 걔는요 -1과 1을 기준으로 두 근이 모두 그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 얘는 특정값 기준으로 근이 같은 쪽, 특정값 기준으로 근이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때는 3개의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3개의 조건은 -1 대입할 때 양수, 1을 집어넣을 때 양수,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이함수의 대칭축은 -1과 대칭축이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3개의 조건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나와요. 정답을 구해서 실제 부등식을 푸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선생님이 수업 때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나는 지금 그냥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낼 건지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 풀면서 연습해보면 충분히 다 정답 끄집어낼 수 있어요.